우울감 때려잡기, 부부라는 이름. 아침이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느리게 떠다녔다. 거실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한 손에는 리모컨을 쥐고 뉴스를 보면서도 다른 손으로는 소파 쿠션 사이를 뒤적이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두부를 넣고 파를 넣고 간을 보았다. 못 찾는데? 남편은 여전히 쿠션을 들어 올리며 찾고 있었다. 나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손에 들고 있는 그거 찾아? 남편이 손을 보더니 멈칫했다. 여기 있었네. 나는 혀를 찼다. 당신은 늘 그런다. 안경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찾고 핸드폰도 손에 들고 찾고. 남편이 투덜거렸다. 당신도 잔소리 좀 줄여. 아침부터. 나는 한숨을 쉬었다. 평생을 같이 살았다. 50년, 반세기.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손에 든 걸 찾는다. 나는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들을 하나씩 놓았다. 김치, 멸치볶음, 그리고 양배추채. 양배추를 가늘게 채 썰어서 간장 드레싱을 넣은 것이었다. 상큼하고 아삭한 걸 먹이려고. 남편은 묵묵히 식탁에 앉았다. 나도 마주 앉았다. 그런데 남편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켜더니 유튜브를 틀었다.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의 정치 이슈,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밥 먹을 때까지 그거 봐야 돼? 남편이 대답했다. 뉴스 안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알아? 애들이 그러는데 아침부터 정치 방송 보지 말래. 혈압 오른다고. 가짜 뉴스도 많대.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우리는 그렇게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핸드폰에서는 계속 뉴스가 흘러나왔다. 젓가락 소리, 국을 떠먹는 소리, 그리고 핸드폰 소리가 뒤섞였다. 한참 먹다가 남편이 채널을 바꿨다. 이번엔 건강 프로그램이었다. 당뇨에 좋은 음식, 여러분 이것만은 꼭 드세요. 나는 양배추채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으며 말했다. 건강 방송도 듣네. 그거 듣고 따라는 해? 남편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듣기만 해도 도움 되잖아. 듣기만 하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남편은 대답 없이 또 채널을 돌렸다. 이번엔 개그맨이 나와서 웃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남편이 빙긋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다. 이 사람은 늘 이렇게 핸드폰으로 뭔가를 듣는다. 정치 방송도 건강 방송도 우스갯소리도 혼자만의 세상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부부는 크게 싸우지 않는다. 대신 말도 안 한다. 아침마다 이렇게 조용하다. 아니, 핸드폰 소리만 시끄럽다. 남편이 국그릇을 비우고 일어났다. 설거지는 내 몫이었다. 언제나 그랬다. 오후 2시쯤 나는 동네 공원으로 나갔다. 가벼운 점퍼를 걸쳤다. 작은 가방에 보온병을 넣었다. 아침에 끓인 물을 부어뒀다. 믹스커피 2개, 종이컵도 챙겼다. 순자와 마실 것이다. 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작은 언덕 위를 올라가면 공원이 나온다. 벤치가 몇 개 있고 은행나무가 늘어서 있다.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순자는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다.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무릎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나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다. 아유, 왔어! 나는 옆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오늘 날씨 좋네. 따뜻하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봄이 온 것 같아. 나는 보온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종이컵 2개를 꺼내고 믹스커피를 뜯어 넣었다. 뜨거운 물을 부었다. 갈색 가루가 물에 풀리며 커피 향이 퍼졌다. 자, 받아. 순자가 종이컵을 받으며 웃었다. 아유, 고마워. 오늘 날씨에 딱이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커피를 호호 불며 마셨다. 따뜻했다. 달았다. 입안에 단맛이 감돌았다. 순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남편이 어제 또 약을 안 먹었어. 또? 그래, 내가 아침에 챙겨놨는데 저녁에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휴, 우리 남편도 똑같아. 약 먹으라고 100번을 말해도 까먹어. 순자가 혀를 찼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말이야. 자꾸 단 거를 사와서 먹어. 당뇨 있는 주제에. 진짜?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초콜릿, 사탕, 과자 내가 못 먹게 하니까 숨겨놓고 먹더라고. 어제 서랍 정리하다가 초콜릿 봉지 발견했어. 나는 웃음이 났다. 애들도 아니고. 순자가 손사래를 쳤다. 그러니까 70 넘은 할아버지가 숨어서 과자 먹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순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그래도 우리 남편은 집은 안 나가잖아. 맞아, 그건 그래. 순자가 빙긋 웃었다. 우리 동네 박씨 할아버지 있잖아. 70이 넘었는데 혼자 사던 할머니들한테 그냥 다 집적된대. 뭐? 진짜야. 외로우니까 그런가 봐. 할머니들도 다 피한대. 동네에서 유명해. 나는 혀를 찼다. 아휴, 그것도 참. 순자가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그래도 소파에 붙어서 TV나 보고 있잖아. 다른데 안 기웃거리고. 나는 웃었다. 그것도 복이네. 우리는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오갔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중년 남자,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 바로 그때였다. 공원 입구 쪽에서 젊은 남녀가 걸어왔다. 남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분홍색 장미였다. 크고 탐스러운 꽃들이 셀로판지에 곱게 포장되어 있었다. 여자는 남자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걷고 있었다. 둘 다 20살은 넘어 보였지만 30은 안 됐을 것 같았다. 여자는 트렌치 코트 안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봄 햇살에 코트가 살랑거렸다. 남자는 세련된 네이비 자켓을 입고 있었다. 둘 다 멋있었다. 순자가 그들을 보며 감탄했다. 저것 봐. 꽃 정말 예쁘다. 장미가 저렇게 크고 싱싱해. 나도 감탄했다. 그러게. 꽃집에서 비싼 거 산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얼마나 할까? 순자가 생각하며 말했다. 글쎄, 10,000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에이, 택도 없어. 우리 손자 졸업할 때 보니까 며느리가 5만 원 줬대. 5만 원. 순자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5만 원? 그럼 그거 고기값이네. 나는 껄껄 웃었다. 그러니까 고기 몇 근 살 수 있어. 순자가 따라 웃으며 말했다. 야, 난 꽃보다 고기를 저렇게 예쁘게 포장해주면 좋겠다. 삼겹살 한 근을 리본으로 묶어서. 나는 배를 잡고 웃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순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니 진짜야. 꽃은 이틀 있으면 시들잖아. 고기는 구워 먹으면 맛있고 배부른데. 우리는 한참을 웃었다.
남자가 여자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뭐라고 속삭였다. 여자는 얼굴이 빨개지며 꽃을 받았다. 그리고 남자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남자는 여자를 안으며 머리에 입을 맞췄다. 순자가 넋을 잃고 바라봤다. 아유, 완전 공주님처럼 대해주네. 아유, 저런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그러게, 우리 때는 저런 거 없었지. 순자가 웃었다. 우리 남편은야 평생 나한테 꽃 한 번 안 사줬어. 결혼기념일에도 생일에도. 우리도 그래. 꽃은커녕 뭐 케이크도 없었어. 젊은 연인들이 우리 앞을 천천히 지나갔다. 여자는 꽃을 안고 행복한 표정이었다. 남자는 여자 허리에 손을 두르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둘이 벤치 앞을 지나칠 때 남자가 여자에게 물었다. 어디 앉을까?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조금 더 걸을래. 날씨가 좋잖아.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순자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어머나,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재네. 아우, 부럽다 진짜. 저 나이대로 돌아가고 싶네. 나도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렇게 사랑받는 기분이 어떨까? 공주처럼. 우리는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계속 오갔다. 그때였다. 약국에 다녀온 듯한 모녀가 보였다. 엄마는 한 손으로 아이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하얀 약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정말 예뻤다. 머리를 곱게 묶고 화장도 연하게 했고 연핑크색 코트를 단정하게 입었다. 코트 안으로 보이는 하얀 블라우스가 깔끔했다. 목에는 얇은 스카프를 두르고 귀에는 작은 귀걸이를 했다. 순자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어우, 저 엄마 좀 봐. 저기. 어우, 진짜 예쁘다. 아가씨 같아.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애 없으면 처녀 같겠어. 저렇게 꾸미고 다니네. 순자가 감탄하며 말했다. 형편이 좋아 보여. 옷도 좋은 거 입었고 화장도 제대로 하고. 아유, 남편이 잘 버나 봐. 아이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뭐라고 말했다. 엄마는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약구가 벤치에 앉아 아이에게 약봉지에서 뭔가를 꺼내주었다. 아마 사탕인 것 같았다. 순자가 한숨을 쉬었다. 아휴, 우리 젊었을 땐 저렇게 못 살았지. 나도 조용히 대답했다. 그랬지. 애 키울 때는 여유가 없었어. 화장품 살 돈도 없었고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애들 분유 사고 기저귀 사고 하다 보면 내 건 살 게 없더라. 남편도 버리가 시원찮았고.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야. 월급날이면 공과금 내고 애들 먹이는 거 필요한 거 사고 나면 그냥 남는 게 없었어. 순자가 멀리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해. 젊었으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저 젊은 엄마를 보니 문득 내가 젊었을 때가 생각났다. 나도 저 나이 때가 있었다. 하지만 저렇게 예쁘게 꾸미지 못했다. 여유가 없었다. 애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 화장을 해도 주름은 가려지지 않는다. 옷을 사도 예전처럼 맵시가 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서글퍼지는 걸까? 순자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한참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순자가 갑자기 껄껄 웃었다. 야, 근데 있잖아. 우리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대단한 거 아니야? 나는 순자를 봤다. 뭐가?
순자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생각해봐. 애들도 다 키웠지. 남편 아직 안 죽었지. 우리도 아직 멀쩡하게 걷고 있지. 응? 이 정도면 성공 아니야? 나는 웃음이 났다. 그게 성공이야?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요즘 세상이 평생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네가 TV 보면 젊은 사람들 다 이혼한다며. 그건 그렇네. 순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 남편들이 꽃은 안 사줘도 집은 안 나가잖아. 그것도 복이지 뭐. 나는 빵 터졌다. 집은 안 나가? 아유, 그게 뭐라고. 순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니 진짜야. 아까 말한 그 박씨 할아버지처럼 혼자 사는 할머니들한테 찝적대는 것보단 낫잖아. 우리 남편들은 소파에서 꼼짝도 안 하고. 나는 배를 잡고 웃었다. 아이, 소파에서 꼼짝도 안 하고라니. 순자도 따라 웃었다. 근데 진짜 그렇잖아. TV 보고 핸드폰 보고 그러다 자고. 야, 다른 데 갈 기력도 없어. 우리는 한참을 웃었다. 웃다 보니 아까의 서글픔이 조금 사라졌다. 순자가 종이컵을 접으며 말했다. 뭐 이제 와서 꽃 받고 공주 대접 받겠어? 무릎도 아픈데.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지. 맞아, 건강이 최고야. 순자가 빙긋 웃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이 우리보다 먼저 죽으면 그것도 다행이고. 나는 또 웃었다. 야, 너 참. 순자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아이 진짜야. 남편 먼저 보내면 나 혼자 뭐하고 살아. 외롭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래. 순자가 말했다. 그러니까 약 좀 먹고 과자 좀 그만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같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같이.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나는 보온병과 종이컵을 챙겨 가방에 넣었다. 순자도 일어섰다. 나 이제 들어갈게. 저녁 준비해야 돼. 순자가 손을 흔들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 내일 또 보자. 내일 봐. 나는 공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젊었을 때,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그때는 남편도 나도 20살 초반이었다. 신혼집은 작은 원룸이었다. 부엌도 방도 화장실도 다 작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괜찮았다. 젊었으니까. 남편은 그때도 말이 없었다. 하지만 가끔은 다정했다. 어느 추운 날 겨울 저녁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팔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가 드럼통 위에 놓여 있었다. 군침이 돌았지만 나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 돈이 아까웠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멈춰섰다. 잠깐만. 남편의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동전 몇 개를 꺼냈다. 그리고 고구마 2개를 샀다. 자. 남편이 내게 하나를 건넸다. 따뜻했다. 손에 쥐니 온기가 전해졌다. 우리는 그렇게 걸으며 고구마를 먹었다. 달았다. 김이 폭폭 났다. 추운 날이었지만 손이 따뜻했다. 맛있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다였다. 긴 대화는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좋았다. 또 한 번은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잠을 못 잤다. 남편은 말없이 일어나더니 물을 끓였다. 꿀을 타서 컵에 담아 내게 건넸다. 자, 마셔. 나는 받아 마셨다. 따뜻했다. 달았다. 고마워. 남편은 대답 없이 다시 누웠다. 나도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잠결에 이마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의 손이었다. 열이 나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대로 잠들었다. 남편의 손길이 느껴지는 채로. 지금도 남편은 그런 사람이다.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보여준다. 약을 챙겨놓고 불을 대신 끄고 외출할 때 문단속을 확인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그렇다. 남편은 늘 내 옆에서 조금 느리게 걷는다. 내가 천천히 걸으니까. 남편도 속도를 맞춰준다. 말은 안 하지만 나는 한다. 슈퍼에 갈 때도 그렇다. 남편은 무거운 것을 들어준다. 쌀, 물, 김치 한마디 말 없이 들고 집까지 온다. 봄이 와도 아직 쌀쌀한 저녁에는 보일러를 먼저 켠다. 내가 추위를 많이 타니까. 이런 것들이 사랑일까? 꽃도 없고 편지도 없고 고백도 없지만 50년을 같이 살아온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일까?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다. 다녀왔어.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다. 냉장고를 열었다. 남편이 부엌으로 왔다. 뭐 해 먹을 거야? 김치찌개 할까 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남편은 다시 거실로 갔다. 나는 김치를 꺼내 썰기 시작했다. 양파도 굵직하게 썰었다. 양파를 많이 넣으면 국물이 시원해진다. 냄비에 김치와 양파를 넣고 물을 부었다. 그리고 냉장고 구석에서 지난 추석에 선물로 들어온 스팸을 꺼냈다. 아직 안 뜯은 것이 있어서 해치워야 한다. 캔을 따서 수저로 얇게 뚝뚝 떠 넣었다. 계란찜도 만들었다. 계란을 불고 물을 넣고 건새우를 갈아서 넣었다. 간마늘도 조금 넣었다. 그릇에 담아 찜기에 올렸다. 그때 남편이 다시 부엌으로 왔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이거? 나는 돌아봤다. 남편이 내민 것은 작은 약봉지였다. 뭐야 이게? 남편이 말했다. 오늘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약국에서 샀어. 당신 감기약. 나는 멈칫했다. 내가 감기 걸렸어? 어젯밤에 기침했잖아. 나는 생각해봤다. 어젯밤 잠들기 전에 기침을 몇 번 했던 것 같았다. 지금도 좀 부은 듯하다. 기억도 잘 안 났는데 남편은 듣고 있었구나. 고마워. 남편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거실로 갔다. 나는 약봉지를 들여다봤다. 감기약, 목 스프레이, 갈근탕. 남편이 하나하나 골라서 산 것이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녁을 끓이면서 나는 생각했다. 순자가 했던 말. 우리 남편들이 그래도 집은 안 나간다고. 맞는 말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다. 로맨틱하지도 않았다. 꽃도 없었고 공주 대접도 없었다. 하지만 이게 우리였다. 말없이 약을 챙겨주고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천천히 걸어주고 군고구마를 사주고 잠결에 이마를 짚어 열을 확인해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랑이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다. 나는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나는 밥상을 차렸다. 김치찌개에 밥, 김치, 멸치볶음, 계란찜. 남편은 묵묵히 앉았다. 맛있게 먹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번에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다. 조용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다. 남편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다. 맛있네. 스팸 넣었어? 추석 때 들어온 거. 남편이 또 한 숟가락 떠먹었다. 오, 시원하다. 양파 많이 넣었지? 남편이 계란찜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계란찜도 잘 됐네. 부드러워. 건새우 갈아서 넣었어. 그래서 고소하구나.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마쳤다. 하지만 이번엔 침묵이 답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설거지를 도왔다. 평소에는 안 하는데 오늘은 했다. 그릇을 싱크대로 날랐다. 내가 할게. 당신은 쉬어. 남편이 말했다. 아유, 괜찮아. 같이 하면 빨리 끝나.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남편이 씻으면 내가 헹궜다. 남편이 물기를 닦으면 내가 식기 건조대에 올렸다. 침묵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끝내고 우리는 거실로 갔다. 남편은 소파에 앉았고 나는 옆에 앉았다. TV를 켰다. 저녁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드라마 속에서는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건네며 프로포즈를 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남편이 중얼거렸다. 저렇게까지 할 일이 뭐가 있나? 나는 웃었다. 젊은 사람들은 저래.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잖아. 우리는 안 그랬는데. 그랬어. 당신이 기억 못하는 거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나 보려고 1시간이나 기다렸었잖아. 남편이 기억을 더듬었다. 그랬나? 그랬어. 비도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서 있더라. 남편이 빙긋 웃었다. 그랬구나. 우리는 다시 TV를 봤다. 드라마는 계속 진행됐다. 남녀는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신랑 신부는 행복한 표정이었다. 남편이 슬쩍 내 쪽으로 쿠션을 밀었다. 나는 받아서 등에 댔다. 고마워. 남편은 대답 없이 TV를 봤다. 나는 남편을 슬쩍 봤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등.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나도 마찬가지겠지.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말없이 챙기는 마음. 그게 남아있었다. 밤이 깊었다. 벽시계가 10시를 가리켰다.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나왔다. 남편이 하품을 했다. 그만 잘까? 우리는 천천히 일어났다. 남편이 TV를 끄고 나는 거실 불을 껐다.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남편은 금방 잠들었다.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부부는 애써서 지키는 사이가 아니라 버텨서 남는 사이인지도 모른다. 싸우지도 않고 화해하지도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똑같아지는 사이. 말은 없어도 약을 챙겨주고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쿠션을 밀어주고 군고구마를 사주고 잠결에 이마를 짚어주는 사이. 꽃도 없고 편지도 없고 고백도 없지만 헤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이. 젊었을 때는 여유가 없었고 이제는 기운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있다. 집은 안 나가는 남편, 소파에 붙어있는 남편, 무뚝뚝하게 약봉지 던져주는 남편. 그게 우리 남편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시끄러웠지만 익숙했다. 오늘도 우리는 말없이 같은 방에 있다. 그리고 내일도 아마 그럴 것이다. 아주 천천히 잠이 들었다.